그거 하나만 보셔도 돼요. 그거 하나하고 물가하고 사셔야 돼요. 이제 여러 걱정 속에서도 국내 기업들이 지난해 실적이 뭐 역대 최고 좀 많이 좋게 나왔는데요. 이런 기업들의 펀더멘탈 같은 것들이 뭐 주가에 좀 힘을 줄 수 있을지 어떻게 보시나요? 예, 작년에는 우리 기업 수익이 뭐 사상 최고치 기록했었죠. 예, 그래서 뭐 세계 경제 좋고 우리 이거 수출 잘되고 내수도 좀 회복됐었거든요. 올 2분기까지는 그래도 삼성전자 중심으로 어느 정도 나올 것 같은데요. 예, 저는 올 연간 전체 기업 수익이 작년 대비 마이너스라고 보고 있거든요. 왜 그렇게 보냐면은 갈수록 수요는 둔화될 것이다. 우리 수출 증가율 많이 낮아질 것이다. 예, 그런데 일단 원자재 가격이 저는 뭐 하반기 내년 가서는 떨어지리라고 보고 있는데 일단 그동안 원자재 가격이 많이 올라 버리니까 생산 비용은 많이 늘어난 거거든요. 예, 그래서 앞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한국은행 그 BSI 기업 경기 실수화 지수 보면은 가장 많이 추락하는 게 채산성이에요. 왜 채산성이 악화되느냐? 제조업들한테 뭐가 기업 경기의 가장 큰 애로사항이냐 물어봤을 때 원자재 가격 상승이거든요. 네. 예, 그래서 이런 원자재 가격, 비용 상승을 했는데 지금 당장 가격을 올릴 수가 없으니까 아마 올 전반적으로 기업이익은 연간 전체로 보면은 네. 작년보다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올해 전망은 그렇게 좋지는 않네요. 금리 인상기에는 뭐 할인율이 높은 성장주보다는 가치주 투자에 집중하라는 얘기가 있는데 또 요즘에는 경기가 함께 둔화되다 보니까 이제 성장주가 좀 오히려 성장하는 기업들이 매력이 있지 않나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요 성장주와 가치주 어떻게 보시나요? 우선 저 금리 인상기에는 뭐 경제가 좋으니까 성장주도 오르고 좀 금융주도 특히 은행주 같은 것들이 많이 올랐었죠. 네. 예,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는 금리가 올 하반기 내년 가면 다시 떨어지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금리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경제 성장률인데요. 경제 성장률이 떨어질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저축이 투자보다 많기 때문에 돈이 남아돈 상태거든요. 예, 그리고 우리나라 은행들이 과거처럼 기업들이 돈을 많이 안 갖다 쓰니까 채권을 살 수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금리는 저는 크게 보면 하락 추세에서 최근 금리 상승 일시적이다. 올 하반기 내년 가면은 금리는 다시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는 금리보다는 기업 수익에 더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주식시장 투자자들은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네. 그런데 뭐 특별한 업종보다는 저는 업종 내에서도 차별화가 너무 심화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기업들이 예를 들어서 한국은행이 최근에 2,500개 기업 대상으로 분석해 보니까 거의 39%가 이자 보상 비율이 1 미만이에요. 우리 기업들이 1년간 영업이익 내가지고 이자도 못 갚는 기업이 거의 40%나 정도 된다는 거죠. 지금 이 기업들이 버티고 있거든요. 경기가 둔화되면은 저는 기업들이 버티기 힘들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면은 우리 코스닥 기업 상당히 많은 기업들이 회계 회사들이 평가를 할 수 없다. 이런 네. 보고서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래 정지되는 회사들도 가끔 나오고 있는데요. 저는 이런 것들이 올 하반기, 내년 상반기에 정말 많이 나오리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살아남는 기업은 더 잘 되거든요. 저는 산업이 심하다는 표현을 씁니다만 산업에 기업은 존재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기업 수는 갈수록 줄어들 수밖에 없다. 특히 내년에는 정말 기업 많이 구조조정이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정말 이 시기에는 업종에 관계없이 정말 1등주만 사야 된다. 정말 1등. 예. 많은 기업들이 저는 구조조정을 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 부실기업 같은 곳들이 금리 인상기엔 좀 타격이 더 클 거라고 보시나요? 그렇죠. 금리 인상뿐만 아니라 경기가 둔화되니까요. 경기 둔화기에. 지금 금리가 오르더라도 경기 어느 정도 버텨왔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정부가 은행에서 원리금을 계속 연장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일부 뭐 코스피에도 일 수도 있고 코스닥이 더 많은데요. 예, 일부가 정말 이익이 많이 안 나고 재무의 부실 기업들 예, 이런 것들은 정말 지금 투자해서는 저는 안 된 시기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예, 저도 지금 경험하고 있어요. 어떻게 경험하고 계신가요? 예, 제가 한 증권사에다 랩을 예, 가입했는데요. 네. 예, 소위 하이힐드 랩을 가입했거든요. 하이힐드니까 뭐 제 책임이죠. 제가 가입했으니까. 예, 그런데 거기에 편입된 한 회사가 네. 지금 거래가 중단됐어요. 그래서 거기에 그 채권을 사놨는데 거의 팔리지도 않고. 그렇군요. 예, 그 회사가 다시 살아나면 좋은데. 네. 뭐 저는 그 회사에서 이제 연락이 와가지고 네. 예, 그 회사를 보니까 살아나기 힘든 회사거든요. 그런가요? 이런 저 같은 경우가 앞으로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네. 예, 그래서 앞으로 1년 정도는 예, 정말 좀 우량한 기업만 투자하시는 게 예, 좋을 것 같습니다. 또 경험에서 우러나오신 네.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또 개인 투자자들이 사실 대형주를 되게 사랑하잖아요. 네. 그래서 요즘에도 뭐 삼성전자를 비롯한 대형 우량주들, 뭐 1등주들을 사모으고 있는 모습인데, 아마 뭐 좀 가격이 조정될 때마다 물타기 하는 분들도 많은 것 같고요. 이런 대형주를 좀 쌀 때 사놓는 전략은 그럼 유효하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뭐 주가는 대형 우량주 중심으로 장기적으로 오르거든요. 네. 예, 그래서 뭐 저평가 국면에 들어서기 때문에 사셔야 돼요. 그런데 좀 기다리는 시간이 좀 지루할 겁니다. 예, 특히 우리 지금 투자자들이 삼성전자 주식을 뭐 9만 원대도 많이 샀지 않습니까? 네. 제가 9만 5천 원 갔을 때 그게 7만 5천 원까지 떨어질 수도 있다. 네. 이렇게 전망을 했는데 지금 7만 원도 밑으로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2만 원대까지. 예. 근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은 그 저평가 영역에 그런 주식들이 들어서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저는 당장 예, 제가 5월에서 한 9월까지 주가 오를 수 있다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예, 그때 그런 주식이 오를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네. 특히 외국인이 우리 주식을 사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이 한때가 1240원 올라갔다가 1220원 뭐 이 근처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만은 우리나라 외환부의 경상수지 그다음에 한미 실질금리차 그다음에 환율을 결정하는 중국 위안화 뭐 달러 지수 이런 걸 고려했을 때 네. 예, 저는 1220원 넘는 환율은 지나치게 저평가돼 있다. 그래서 시간이 갈수록 결국 환율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환율이 떨어질 때 외국인들이 우리 주식을 샀거든요. 네. 예, 장기적으로 외국인들 우리 뭐 기업 수익, 뭐 한국 경제 여러 가지 펀더멘트를 고려해서 주식을 사고 팔고 하는데요. 예, 그런데 단기적으로 가장 중요한 게 환율이거든요. 네. 예, 저는 머지않아 환율이 1150원 근처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시기까지 외국인이 우리 주식을 살 텐데 외국인이 우리 주식을 사면 한국의 대표주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그렇죠. 예, 그런 주식도 오를 수가 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경기가 수축 국면, 이제 초기에 들어섰고요. 내년 상반기까지는 경기 수축 국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주식들이 뭐 추세적으로는 오르기는 힘들죠. 그래서 많이 떨어진 거에 대한 어느 정도 반등은 있을 것이다. 네. 예, 그리고 아주 멀리 보면은 뭐 이런 주식들은 계속 사서 그냥 장기적으로 보유하는 시기죠. 근데 네. 최소한 1년 이상은 좀 참을성 있게 네. 예, 기다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환율이 괜찮아질 수 있다. 그럼 외국인 수급도 개선될 거다. 이런 네.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여쭤보고 싶었던 게 이제 업종에 관해서 여쭤보려고 했는데요. 네. 아까 뭐 업종보다는 1등주 무조건 실적이 괜찮은 네. 탄탄한 기업을 사라고 말씀을 주셨지만 그래도 요즘에 뭐 반도체, 2차 전지, 인터넷 또 뭐 리오프닝주 이런 것들이 돌아가면서 상승세를 보이고 있어서 네. 좀 어떤 업종이 그래도 괜찮을까 앞으로 이런 전망도 궁금합니다. 단기보다는요. 제가 증권회사 있을 때는 네. 매일 아침에 저희 애널리스트들이 저 증권사 리서치센터장을 두 군데서 했거든요. 매일매일 그 기업 분석해 주니까 네. 이런 기업 좋고 저런 기업 좋고 업종도 알 수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 학교가 있으니까 제가 단기적인 장면은 잘 모르겠어요. 예,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저는 그 추세를 보고 투자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2차 전기입니다. 전 세계가 지금 탄소 제로 시대로 가면서 전기차를 많이 생산할 수밖에 없거든요. 특히 그거에 앞서가는 거는 중국이죠. 중국의 그 전기차 한 회사입니다만 BYD인가요? 그 회사가 예. 완전히 이제 내연 기관차는 생산 않겠다. 네. 전기차만 생산하겠다. 이런 식으로 최근에 선언한 것처럼 특히 중국에서 전기차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리라 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뭐 계속 중국 전기차 ETF는 관심을 좀 가지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게 많이 올랐다가 지금 최근에 좀 많이 떨어졌어요. 네. 그런데 현재 이 가격 수준이면은 저는 계속 사서 모으셔도 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삼성전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반도체 산업의 쌀이죠. 네. 가장 중요한 생산 요소가 원유였었는데 지금 원유 못지않게 반도체도 중요한 생산 요소거든요. 이거는 뭐 저는 장기적으로 성장 산업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뭐 삼성전자 주가가 좀 많이 떨어졌으면 이럴 때 꾸준히 사모으셔가지고 기다리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번에 코로나를 거치면서 사람들이 건강에 더 많은 신경을 썼거든요. 네. 더 오래 살고 싶어 하죠. 그러면서 바이오 헬스케어 이것도 그동안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다가 지금 많이 떨어졌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런데 저는 정말 앞으로 성장성이 있는 일부 회사들 이런 회사들은 앞으로 장기 추세를 볼 때 꾸준히 성장하리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올해서 내년 상반기까지 제가 주식시장의 박스권이라고 보고 있습니다만은 뭐 이런 시기를 지나면은 이런 업종들은 다시 꾸준히 상승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주가가 뭐 하락 조정 보일 때마다 뭐 이런 제가 말씀드린 2차 전기, 반도체, 그 다음에 헬스케어 네. 관련된 거 바이오 뭐 이런 것들은 꾸준히 투자 비중을 늘려가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2차 전지, 반도체, 바이오, 헬스케어 같은 것들 집어주셨고요. 요즘에 박스피 때문에 답답한 투자자분들이 많을 텐데 어떻게 견뎌내야 할지 뭐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가끔 제 친구 입사 동기인데요. 박영옥 대표라고 네. 농부 투자자가 있거든요. 그 사이자가 4,500만 원 가지고 시작했는데 지금 1,000억이 넘는다고 그렇게 소개를 하더라고요. 네. 이렇게 좀 장기를 내다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요새 젊은 분들 보면은 제가 작년에 한 방송사에서 2개 증권회사 데이터를 받아가지고 분석해달라고 분석을 해보니까 연령대별 투자 패턴, 그 다음에 수익률인데요. 뭐 20, 30대 수익률이 제일 낮더라고요. 네. 왜 이렇게 수익률이 낮느냐? 2가지였어요. 단기 투자 많이 하시고 특히 신용을 많이 쓰시더라고요. 그러니까 20, 30대는 축적된 금융자산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좀 돈을 더 빨리 불리고 싶어가지고 신용을 쓰고 단기 투자하고요. 그 다음에 소수 종목에 집중 투자하는 경향이 있어요. 한마디로 몰빵. 예. 그게 이제 뭐 맞았을 때는 수익률이 금방 올라가지만은 틀릴 경우는 뭐 큰 손해를 보게 되거든요. 네. 예, 그런데 저는 복리의 마법이라고 생각해요. 박영욱 대표가 4,500만 원에서 지금 1,000억이 넘게 주식 투자를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4,500만이 복리로 해가지고 주식 사가지고 또 늘어나고 금액이 계속 늘어나다 보면은 네. 그런 수준까지 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구조적으로 저는 우리 경제가 저성장 저금리 시대에 접어들었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은행에 예금하면 1% 조금 더 이자를 받는데 이것 가지고는 금융자산 축적하기 힘듭니다. 네. 결국 주식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데 제가 소개하는 박영욱 대표처럼 좀 멀리 내다보고 네. 뭐 그렇게 투자하면은 충분히 부를 쌓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 분들은 100세까지 사실 거고요. 네. 그래서 한두 달 보고 투자하지 마시고 장기적으로 기업 분석 같은 거 철저히 하셔가지고 장기 투자하면은 복리의 마법처럼 돈이 불어나고 저는 충분히 부를 쌓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요. 좀 장기적인 시각을 갖추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업 분석도 중요하지만은 지금
이 시간에 말씀드린 거시경제 흐름도 알아야 되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경기 선행지수 순환 변동치만 봐도 돼요. 경기 선행지수 순환 변동치가 작년 6월 정점으로 7월부터 꺾었으니까 이때는 주식 투자 비중을 줄여야 됩니다. 이 경기를 알면서 무슨 투자에 무슨 의미가 됐냐면은 우리가 삼성전자를 9만 5천 원에 많이 샀고 9만 5천 원일 때 10만 전자 이야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네, 그랬죠. 근데 선행지수 하나만 봤더라도 이런 이야기는 안 했을 거라는 거죠. 아, 예, 경기가 둔화되니까. 네. 9만 5천 원보다 지금 7만 원에 삼성전자 주식을 훨씬 더 많이 샀을 거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미시적인 기업 분석도 중요하지만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거시경제 분석, 거시경제 흐름도 꼭 공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선행지수 순환 변동치라는 지수가 좀 대표적으로 볼만하다. 그거 하나만 보셔도 돼요. 그거 하나하고 물가하고. 어, 그러니까 선행지수가 하락하고 물가가 상승할 때는 그냥 주식은 좀 쉬시는 게 낫습니다. 네. 그렇군요. 예, 그리고 물가 상승률이 둔화되고 이제 선행지수가 저점을 치고 상승하는 국면에서 네. 이 국면에서는 주식 비중을 많이 늘려야 되죠. 예. 그래서 그 두 가지만 보시면요. 예, 저는 뭐 주식 투자에서 절대 손해보지 않으리라고 보고 있어 수익률 상당히 높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 네. 중요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김영익 교수님과 이렇게 국내 증시, 경제에 대해서 얘기 나눠봤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알찬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